네, 오늘 BTP는 이제 경영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보다는 최근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들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 무상진단이라는 것 자체에서 대표님들께서 느끼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상진단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각기 느끼는 장점이나 차별점은 있겠지만 최근에 좀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중심의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기업부터 우리가 뭐 3년 미만, 7년 초과 아니면 뭐 뿌리 기업까지 이제 각각 위치에 맞는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담이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뭐 장점 혹은 차별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특정적인 사례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사업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상담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 번의 과거의 상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업체에서 특정 과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 내지 두 개 본인들이 진행이 가능한 과제를 들고 와서 이 기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 상담 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혹은 이해도가 거의 없는 상태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돼버리는 순간 사실 상담이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상담을 할 이유조차 사실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컨설팅 상담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부정적이거나 크게 옹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목적이나 니즈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템 개발 동기부터 뭐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 이제 CEO의 목표의식이나 비전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고 하는 역량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 혹은 없다면 좀 이끌어낼 수 있고 니즈 관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뭐 계획을 구상하고 이제 상호 이제 이해도를 높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담에 있어서 협업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포지셔닝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하겠다라는 니즈를 만드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걸 알려주면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 기업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맞춰줄 수 있겠구나, 찾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좀 더 다음부터는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상담을 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우리 기업도 부응할 수 있는 것은 각 그런 기업의 위치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상진단의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부터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 이제 제 자신이 되겠죠. 한 명이 직접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차별성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 중에 많이들 부정적이거나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담은 이분하고 했는데 막상 다른 걸 진행할 때는 다른 분이 온다거나 아니면 상담만 진행했지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 실무를 몰라서 결국 그냥 중간 역할만 하는 그래서 의사 전달만 하고 내용 전달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진행하기보다는 거의 시키는 일을 하기 바쁘고 그리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설명도 안 되고 아니면 뭐 부연 설명도 없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서 대표님의 상황이나 기업의 상황, 니즈나 목적을 다 알고 있고 그 이해도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상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구상한 계획을 갖고 실행력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들이 좀 많은 차별점을 느끼고 그리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대표님들도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이야기하기도 쉬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해를 바랬지만 해야 되는 부분도 다시 좀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대표님들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과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적 효율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능률도 많이 올라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에 대한 확보라던가 아니면 확보 과정에 있어서 준비에 대한 업무 숙련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최근에 계약을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많이 느꼈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중심의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기업이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중심적으로 컨설턴트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상담부터 그다음에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직접 방문하는 전문위원이 다 주도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무상진단에서 차별점을 느끼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가져와서 공유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